자, 시작해보자. 지금 승현이랑 재빈이랑 성현이? 네. 봅시다. 질문 129페이지부터 시작합시다. 987번 가볼게. 첫 장부터 n항까지의 합이 자,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읽어볼게. 첫 항부터 5항까지야. 첫 항부터 5항까지 합이란 건 S5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문제가 원하는 것처럼 1항부터 5항까지 합을 계산하고 싶다면 S5. 그러니까 n자리에다 5만 넣어주면 되겠네. 5 넣어서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겠지? 이게 1항 더하기 2항 더하기 3항 더하기 4항 더하기 5항을 계산한 결과일 텐데 그 결과가 110이래. 그럼 넘겨주면 100 계산하면 A가 4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한 번 더 할까? SN이 4n제곱 더하기 2n으로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얘들아, 문제가 뭘 묻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묻고 있는 것도 거의 뻔할 가능성이 높긴 한데 한 번만 더 해볼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SN을 어떤 식의 형태든지 간에 SN이라는 걸 보고 있다면 기억해줘. 제일 중요한 풀이 방법은 이게 가장 중요한 풀이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SN이 나와 있다면 n항까지 합을 표현하는 식이 주어져 있다면 그 n항까지 합에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뺐을 때 우리가 n번째 항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이 방정식은 n에다가 1을 넣는 건 불가능하더라. 이유는 S0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0을 넣는 건 S0가 되겠지만 수열에서 S0라는 건 의미가 없어.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0 넣고 계산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0 자체는 넣을 수 있지만 그 0을 넣었을 때 계산될 S0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항부터만. 두 번째 항부터는 이걸 통해서 계산할 수 있지만 첫 번째 항은 따로 계산한다. 어떻게? 첫 번째 항은 1항까지 합 S1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계산 찍찍찍찍 잘해주면 아마 이 수열의 n번째 항 찾을 수 있었을 건데 가장 중요한 방법 얘기했고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만큼은 아니야. 등차 수열의 합의 특징을 알고 있다면 이거 보니까 2차식이잖아. 거기다가 상수항까지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 완벽한 등차 수열의 합이거든. 그래서 일반항을 바로 찾는 게 가능하다. 왜? 얘가 공차의 절반이거든요. 그래서 8n으로 출발시키면 되고 거기다가 S1이 첫 장이잖아. 1 넣어주면 첫 장이 6 나오잖아요. 첫 장이 6 나오게 해주고 싶다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이걸 이렇게 풀 수 있는 이유는 SN이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었기 때문이야. SN이 n에 대한 2차식으로 주어져 있었다면 등차수열. 등차수열의 공차는 누구냐? 2차항 개수가 공차의 절반을 말하는 거다. 얘가 공차의 절반을 말하고 있는 중이니까 공차는 8이 될 거고. 첫째 항은 방금 했던 것처럼 S1을 이용해서 첫째 항이 2가 틀렸다. 그치? 첫째 항 얼마지? 첫째 항이 지금 6이죠? 첫째 항이 6이니까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였겠지. 그럼 우리 이제 뭘 묻는지 가볼까요? 987. 네. 쌤 죄송한데요. 고1 2반에 클릭 좀 잠갔거든요. 아, 그래? 잠깐만, 표기 좀 하고 있어. 잘 됐네. 시간이 되시죠.
자, 또 질문 있는 사람? 89번. 89번. 89번 갑시다. 첫째 항 1. 그리고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수열의 여섯 번째 항은 17. 또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진 수열의 1항부터 n항까지 합이 an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b라고 한다면, 이것도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풀어야 되는 원칙대로 한번 계산해 볼게. 원칙대로 첫째 항이 a1이 1이잖아. a1이 누구냐? s1이거든요. 그래서 1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니까 a-5 더하기 b, 그러니까 a 플러스 b-5가 1이다. 두 번째, 여섯 번째 항 찾는 거죠? 여섯 번째 항은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이거 꼭 기억해. SN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항 다 찾을 수 있어. 그럼 여섯 번째 항은 6항까지 합 S6에서 5항까지 합을 빼주면 되는 거잖아. 1항부터 6항까지 더한 결과에서 1항부터 5항까지 더한 결과를 빼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이 잡혀 있는 거야. 그럼 하자고. 암산이 되나 모르겠네. 6 집어넣으면 36A, 36A 더하기 B 에서 6 집어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30. 이게 S6이죠. 잠깐만, 6. 맞네요. 빼기. S5 찾으러 가자. 5 집어넣으면 25A 더하기 B가 될 거고, 5 집어넣고 있는 중이니까 마이너스 25까지 계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렇게 S6, 1항부터 6항까지 더한 결과에서 1항부터 5항까지 더한 결과를 빼면 그게 여섯 번째 항이고, 그게 17이 나온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찾아낸 이식하고, 그리고 이거 정리해서 만들어낼 AB로 만들어진 1차 방정식하고 연립해서 구해주면 A값, B값 찾을 수 있는 게 맞겠죠. 질문이 뭘까? 그럼 끝난 거야. A값, B값 찾았으니까. 자, 대신 잘 봐. 이것도 지금 보니까 n에 대한 2차식 아니겠냐고. 그럼 나 지금부터 AN 찾습니다. AN 찾을게. 대신 AN 찾는 동안은 기억해. SN을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라고 생각하고 풀라고 얘기했어요. AN 찾을 때만큼은, AN을 찾을 때만큼은 얘를 SN이라고 놓고 푸는 거야. 문자 있어도 그냥 가면 돼. 간다? 얘가 공차의 절반이니까 내가 찾는 등차수열의 공차는 2A가 될 테고, 첫째 항은 1 넣어주면 되잖아. S1이 첫째 항이니까 첫째 항이 A-5예요. 그럼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A-5 나오게 해주려면 여기다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확인 한번 해볼까? 2차식이니까 2차항 개수 절반, A의 절반, 미안, 2차항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니까 공차는 2A. 그런데 1 넣었을 때 계산할 첫째 항이 A-5야. 첫째 항이 A-5가 되게 하려면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나온 결과가 A-5가 되게 하려면 이렇게 잡으면 된다는 거지. 대신 이건 두 번째 항부터만 쓸 수 있다. 그럼 첫 번째 항은 누구로 찾는 거냐? 두 번째 항까지는 계산할 때, 미안, n번째 항 계산은 이렇게 진행을 하되, 첫 번째 항 계산할 때는 주어진 SN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계산을 하는 게 맞지. 그럼 1 집어넣은 게 첫째 항이니까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5가 되겠네.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얘처럼.
됐지? 그러면 첫 장 1이라며. 첫 장 1이니까 a 더하기 b 마이너스 5가 1이라고 하는 방정식 하나랑 그 다음 여섯 번째 장이 17이라잖아. 여섯 번째 장은 두 번째부터는 쓸 수 있는 식이 얘니까 여기다가 6을 넣어서 6 넣어주면 얼마야? 6 넣어주면 12a, 11a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아마 요거 계산한 게 11a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건가 보다. 11a 마이너스 5 나오는 거 맞네. 그게 문제가 말했던 17이 된다는 연립방정식을 진행하면 된다는 거지.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그런 건 없지만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건 누구라고? 이거야. 잊지 마. 이걸 잊지 말라고, 이런 걸. 항상 써야 되니까. 누가 중요하다고, 중요한 것 중에 누가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한지를 굳이 말해야 된다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맞아. 이게 덜 중요한 거야. 시간을 아낄 수는 있지. n에 대한 Sn, 1항부터 n항까지 합이 2차식으로 주어지면 그 2차식으로 주어졌을 때의 수열은 등차 수열이거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외워서 풀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등차 수열의 합일 때만이야. Sn이 2차식으로 주어질 때만 쓸 수 있는 식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볼 Sn이 얼마나 다양할 건데 꼭 2차식으로만 주어진 Sn은 없어. 다른 형태도 많거든. 그런 다른 형태일 때는 당연히 기본적인 방법을 이용해야 될 거니까 저게 으뜸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도 요번이래. 앞으로 여러분들이 1학기 기말고사 보는 준비를 하게 될 때는 등차수열의 합의 표현이 맞게 주어졌다면 등차수열의 특징을 이용해서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학생들도 되길 바란다고 얘기한 거죠.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얘기한 적 없어.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얘가 맞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A값, B값 찾은 다음에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어요. 또 질문? 얘들아, 우리 등비수열 넘어가 볼까요? 기초 문제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 질문 있는 사람은 여기라도 질문해. 134페이지 질문. 135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135페이지도) 없습니까? 좋아요. 그럼 넘어갑시다. 137페이지 질문. (7페이지) 질문 있는 사람. 좋아. 8페이지. 1054번? 1054번 가볼까? 8과 2분의 1 사이에 세 개의 양수에다 동그라미 쳐놔. 야, 나 양수 집어넣고 있는 중이다. 세 개의 양수를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만들어낸 전체 5개의 숫자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룹니다. 지난번에 승현이가 막 이상한 질문하면서 확실하게 알았을 거잖아. 이 등비수열의 이름을 Bn이라고 불러볼게. 그럼 만들어진 등비수열의 얘가 누구냐? 첫 장이니까 B1이 되는 거예요. 얘가 누구냐? B2가 되는 거야. 얘는 B3가 되는 거고, 얘는 B4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이니까. 그리고 얘가 내가 만들어낸 수열의 5번째가 되는 거죠. 문제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을 풀어내는 게 맞겠지. 등비수열이라고 했거든? 그럼 등비수열의 5번째는 어떻게 찾으면 되느냐? 등비수열의 5번째 항은 내가 보고 있는 등비수열의 5번째 항은 첫 장에다가 공비를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항보다 한 개 적은 만큼의 거듭제곱으로. 자, 두 번째 어떻게 구하면 돼? 여기다가 공비 한번 곱하면 돼. 세 번째 어떻게 구하면 돼? 거기다가 공비 한번 더 곱하면 돼. 공비 한번 더 곱하면 되고, 공비 한번 더 곱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5번째 항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공비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거듭제곱해주면 되잖아.
외워온 거 맞지? 이게 등비수열의 n번장을 구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2분의 1이 첫째 항 8에다가 공비를 4제곱해서 곱한 거. 그럼 공비의 4제곱은 누가 될 거 아니야? 16분의 1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공비는 원래 돌아가자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맞는 것 같은데 집어넣은 수가 양수라 그랬지? 그럼 공비가 음수일 땐 얘들아 여기다가 음수 곱하면 이거 음수, 다시 음수 곱하면 양수, 곱하면 음수, 곱하면 양수. 그래서 공비가 음수일 가능성도 원래는 있었던 건데 집어넣고 있던 세 개의 숫자가 모두 양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공비는 양수가 돼야지. 그래서 공비는 2분의 1만 돼야 되는 게 맞고, 문제가 뭘 묻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할게. 공비가 2분의 1이 맞다면 두 번째 항은 4, 세 번째 항은 2, 네 번째 항은 1. 그래서 다섯 번째 항이 2분의 1이 된다고 볼 수 있었던 거죠. 질문이 뭐였을까? A3 찾는 거구나.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필기 필요한 친구들 필기 좀 할까요? 그리고 어렵게 생각할 만한 문제 아니니까 계속 말하지만 내가 이 문제가 너무 힘들게 느껴진 학생들은 생각해야 돼. 선생님이 간간히 문제 풀다가 이건 어려운 문제니까 이해 못해도 좋다고 하는 문제들 있잖아. 그런 거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내가 안 된다고 싶으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 옆에 앞에 뒤에 앉아있는 친구들도 다 어렵게 생각할 만한 문제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지? 나만 빼고 나머지는 다 쉽게 푸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꼭 자기가 힘들게 느껴진다면 이런 문제들 정도까지는 마음 편하게 좀 부담 없이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 꼭 할 수 있는 문제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돼야 된다고. 계속 가보자. 38페이지 질문 더. 넘깁시다. 39페이지 질문 60번 하고 질문 다시 받아볼까? 시작합시다. 마이너스 2랑 A랑 B가, 마이너스 2랑 A랑 B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 자, 문제 여기까지만 읽어. 할 거 있잖아. 뭐 있어? 등비중앙 있죠. 등비중앙을 제곱한 결과는 양쪽에 펼쳐져 있는 항들의 곱과 같다. 뭐 더 이상 써먹을 만한 거 없어? 계속 읽어볼게. 아, 문제 잘 보고 등차구나 이거. 그럼 다시. 등차 중앙은 양 옆에 있는 항들 합의 절반, 그 절반을 여기로 넘길까? 등차 중앙의 2배는 양 옆에 있는 항들의 합과 같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 A, B, 18이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면 등비중앙 B를 제곱한 결과가 양 옆에 있는 항들끼리의 곱과 같다. 얘들아, 이거하고 이거하고 풀어. 문제 보지 말고. 지금 선생님 문제 안 봤어. 뭘 묻는지 모르겠지만 뭐 가능성 높은 건 A값, B값 찾는 문제일 가능성이 좀 보이긴 하지만 뭐 어찌 됐던 간에 내가 찾아낸 식, 이거 보고 만들어냈고 이거 보고 만들어냈는데 그렇게 만들어낸 거 보니까 또 뭔가 풀 수 있잖아. 연립방정식으로. 우리 고등학교 1학년으로 넘어갈까? 고1 때 배웠던 1차와 2차의 연립은 무조건 1차를 한 문자로 정리한 이후에 그 1차로 정리한 녀석을 나머지에다가 대입해서 풀자. 이게 1차와 2차가 연립됐을 때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그럼 갑시다. 2a 더하기 2를 제곱할 거니까 선생님 실수한지 아닌지 좀 잘 봐. 2a 제곱 제곱하면 4a 제곱, 1차항은 8a, 18a 넘겨주면 마이너스 10a, 3차항은 2의 제곱이니까 4. 그래서 2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a. 선생님 암사 안 돼 이거. 그냥 할게. 그래서 2a, 1a, 1, 2, 마. 따라서 정답 나왔다. a는 2분의 1이 되던가 아니면 a는 2가 되면 되겠구나. a가 2분의 1이었다면 b는 3이 되는 거고
A가 2였다면 B는 6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일단 할 만큼 했어. 더 이상 할 수 있는 거 없어. 그럼 이제 문제 읽으면 되지. 1060번 갑시다. 이때 그렇게 구한 A와 B를 더해달래. 마지막 조건. A는 1보다 큰 수다. 그러니까 요것만 정답으로 해주면 되겠어. 사실은 이것도 정답이 맞아 얘들아. A에다가 B에다가 얘네들 넣어주면 분명히 이거 등차수열 되는 거 맞을 거고 이렇게 적은 숫자는 등비수열 되는 거 맞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원했던 조건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A가 문제가 원했던 것처럼 1보다 크길 바랬던 거니까 그 마지막 조건 때문에 이걸 정답으로 할 수는 없었던 거지. 얘가 정답이 되는 게 맞겠네요. 길게 하시고 천천히 할 테니까 집중 좀 하자. 수학 문제 푸는 요령도 빨리빨리 익히고 문제가 한마디 한마디 꺼낼 때마다 여러분들이 할 게 있는 거야. 문제잖아, 문제. 답을 말하고 있는 설명이 아니라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 여러분들이 문제 보면서 읽고 있는 내용들을 전체를 다 한번 훑어봐도 되긴 하겠지만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그러지 않아. 그냥 한 줄 한 줄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해결해 나가면서 문제를 읽어내기를 원합니다. 39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39페이지) 질문 더 없습니까? 넘겨볼까? 40페이지 질문 64번 준수야 정신 차리자. 읽어볼게.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니까 이건 외우고 있는 거야. 이렇게 등비를 이룬다니까. 그냥 세 실수였으면 선생님은 X, Y, Z 또는 A, B, C로 잡았겠지만 내가 잡아야 되는 세수가 등비수열이 맞다면 기억하겠지? 등차수열은 센터를 기준으로 잡지만 등비수열은 그냥 앞쪽에 있는 항부터 순서대로 잡아주는 게 편하다고 얘기했죠. 그럼 이걸 가지고 식 세우자. 첫 번째 합은 14. 그냥 바로 식 세울까? 그 다음 두 번째 각 수의 제곱의 합. 각 수의 제곱의 합. 시키는 대로 해. 이수 제곱해주고 얘 제곱해주고 얘 제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말했던 세 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길래 이렇게 표현했고 첫 번째 조건 3개 더한 게 14. 두 번째 조건 그 세 수를 제곱해서 더하는 게 91.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그리고 질문 세수의 곱을 찾는 거거든. 세수의 곱은 뭐야? 얘랑 얘를 얘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A 3개에다가 얼 하나 얼 세 2개면 내가 찾는 건 이거네. 지금 이게 얼마인지를 찾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걸 이제부터 풀려고 노력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겠고. 됐나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보자고. 지금 얘를 제곱한 게 이거잖아. 얘를 제곱한 게 이거야.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이거 문제 풀 때 떠올릴 수 있을 만한 게 뭘까? 응? 묶어주는 거? 묶어준 것자 그렇게 큰 이득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 아니 저기 응. 90이 나오려면은 저기 13에다가 하고 13에다가 제곱하고 어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2 BCC 해줘야 돼. 그렇지. 지금 준이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지금 문제가 어떻게 나온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알려주고 있고 승현아 너 아까 이거 학원 지나갔지? 네? 학원 아니요. 안 지나갔다고? 네. 집에 있었는데. 확실해? 나 진짜 집에 있어요. 아까 한 2시, 1시 30분쯤에 아니요. 계속 집에 있었어? 네.
저 눈빛 진실인데 저거? 내가 그럼 잘못 본 거구나. 나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좀 괜찮았어 그러면? 양복 샀어요. 아까 왜 전화 안 받았어? 전화했을 때 닦였어요. 그때 된 거야? 얘들아, 합 알려주고 제곱의 합이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걸 당연히라고 말하기 좀 그런가? 배운 지 좀 오래됐으니까 완전제곱식, 항 3개짜리 완전제곱식의 변형식 떠올릴만 하다는 거지. 그래서 가보자.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이거 한 번만 더 적어주고 외워. 이렇게 전개되는 곱셈공식이 있었죠. 그거 쓸 거야. 이거 너무 좋아 보이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좀 풀 수 있는 이거 혹시 천유수사고 문제 맞춘 사람 있나? 손 들어봐. 한 명밖에 없어? 그럼 준이 잠깐만 기다리고 요거 내용 이용해서 요거 완전 제곱식의 변형식을 한 번씩 유도 좀 해봐요 여러분들 지금. 식 유도만 잘하면 아마 정답이 그냥 그 유도식 자체에서 정답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처럼 좀 선생님이 생각이 되거든. 선생님도 지금 끝까지 암산이 지금 잘 되지 않아서 그 이후에도 뭔가 더 필요한지 아닌지는 잘 솔직히 확인은 안 되는데 선생님 생각이 맞다면 그냥 그 상태에서 정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런 문제가 사실 좀 이렇게 좀 억울할 만하지. 이거 곱셈공식 하나만 생각했으면 그냥 문제 전 풀이가 됐을 만한 문제인데 솔직히 말하면 곱셈공식이 잘 안 보이는 게 맞아. A 더하기 B 더하기 C,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그렇게 문제가 나왔다면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숫자 3개는 A, B, C가 아니라 A랑 AR이랑 AR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안 보일 가능성이 더 높은 거지. 그래서 문제 풀이가 막힐 가능성이 더 높은 거고. 이런 문제가 이제 나중에 시험에서 나왔는데 틀리면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는 문제가 되는 거죠. 나도 할 수 있었는데 그거 하나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만한 그런 문제입니다. 자, 쌤도 해볼게.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누구냐? 그냥 이거 곱셈공식 그대로 갈까?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의 전체 제곱은 제곱한 거 A제곱 요거 제곱한 거 A제곱 R제곱 이거 제곱한 거 A제곱 얼 4제곱에다가 플러스 2배에 갑니다. 1번, 2번 곱한 거 2번, 3번 곱한 거 그리고 3번, 1번 곱한 거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그리고 지난번에 선생님이 3차 방정식의 근거 개수의 관계 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거 공통인수 다 빼내는 거 상관없어. 공통인수 다 빼도 이것도 A로 묶어주면 같은 모양 만들 수 있는 거긴 하니까 상관없지만 처음에 있던 모양 그대로 유지하고 싶으면 이거를 있는 그대로 A 2개를 다 빼지 말아라. 그냥
A 두 개씩 있긴 하지만 한 개만 빼자. 대신 얼도 있으니까 얼도 빼자. 그래서 이 A 하나, 얼 하나 빼주면 여기 A 하나 남겠지. 여기는 A 하나, 얼 두 개 남겠죠. 여기도 A 하나, 얼 하나. 그걸 순서대로 적으면 이렇게 남지 않을까? 이렇게 남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숫자만 대입해 볼게. 얘가 13이니까 13의 제곱 169는 요게 91이라고 그랬고 더하기 2배의 A, R에 그리고 얘가 문제에서 13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A, R이 얼마인지 찾을 수 있을 테고 그거 이용해서 A, R 세제곱한 결과도 찾을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필기하시고 그리고 잘 정리해 놓자. 등비 수열이건 뭐든 간에 어쨌든 문제가 알려준 게 세의 숫자를 더한 것과 세의 숫자를 제곱해서 더한 걸 알려준 게 맞다면 당연히 아까 준이가 뭐 그래도 한 명 말했지만 우선적으로 생각이 돼야 되는 건 곱셈 공식이었던 거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필기들 하시고 조금만 기다렸다가 다른 질문 받아볼게. 더 해서 해볼까? 같은 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67번이요. 67번 가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9인 정사각형. 그림만 봐도 느낌은 있네. 그지? 가로도 3등분, 세로도 3등분. 그래서 정사각형 9개로 나누고 가운데가 비어있는 거 보니까 가운데는 버려버리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 생각이 맞는지. 첫 번째 시행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을 9등분하여 중앙의 정사각형 맞네요. 버린대. 두 번째 시행에는 첫 번째 시행 후 남은 8개의 정사각형을 또 9등분해서 중앙의 정사각형을 버린다. 갈게. 자, 밑줄거줘. 저기 어디냐면 첫 번째 줄 끄트머리. 첫 번째 시행 밑줄. 첫 번째 시행. 얘들아, 요게 첫 번째 시행이야. 그러니까 얘가 첫째 항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시행해서 내가 얻어낸 결과물이 첫 번째 항. 선생님이 거기 밑줄 친 이유는 이거랑 같이 해볼래?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였어? 한 변의 길이가 9라고 그랬구나.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원래 있던 도형은 한 변의 길이가 9인 정사각형이잖아. 그럼 거기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뭔가 시행을 해서 얻은 결과가 첫 번째 시행이면 첫째 항, 두 번째 시행이면 두 번째 항. 그러니까 처음에 있던 정사각형의 넓이를 첫째 항으로 보지 말고 뭔가 시행을 해서 얻어낸 그 결과물의 넓이를 첫 번째 항으로 하자는 얘기죠. 그럼 그 첫 번째 항은 누구냐? 첫 번째 항은 전체 넓이 81에 81을 뭐 한 거야? 9칸으로 나눈 거잖아. 9칸으로 비례 배분했는데 그 9개 중에 한 개 버린 거니까 9분의 8만큼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겠지. 남아있는 부분의 넓이는 전체 넓이의 9분의 8 9개의 사각형 중에 8개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72가 되는 거죠. 72가 되는 거지. 두 번째 시행까지만 하면 아마 확실해질 거야.
여기 넣는 거야. 그리고 문제 읽어서 이해하는 게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됐어야 되냐면 남아있는 8개의 정사각형을 똑같이 구등분을 하겠다는 거지. 그런 다음 또 가운데 남아있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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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버려버린다고 얘기하는 거죠. 남아있는 것 중에서 또 구등분 했을 때 센터에 남는 걸 버리겠대. 그렇게 남아있는 넓이를 두 번째로 보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봐봐 얘들아, 두 번째는 뭐냐? 현재 여기 남아있던 넓이가 첫째 항 72였거든. 72였습니다. 72였는데 잘 봐. 그 각각의 넓이마다 요 녀석의 또 9분의 8만큼만 9분의 8, 9분의 8, 9분의 8, 9분의 8 9개 중에 8개 9개 중에 1개 버리고 8개. 그러니까 모든 도형을 똑같은 넓이로 나눠놨을 때 그 각 도형마다 내가 남겨야 되는 넓이가 9분의 8만큼만. 그럼 결론을 얘기하면 이 전체로 비교해도 지금 얘 빼고 남아있는 게 70인데 넓이가 70인데 그 72에 9분의 8만큼만 남기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맞잖아. 여기에서도 9분의 8, 여기에서도 9분의 8, 여기에서도 9분의 8 전체적으로 9분의 8이라면 지금 선생님이 큼지막하게 빗금치고 있는 이 첫 번째 시행을 통해서 남아있던 원래 넓이, 그러니까 이 넓이에 9분의 8만 남게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뭐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합시다. 64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 끝난 거야. 그럼 그 다음 시행도 생각을 해봐. 여기 있는 걸 또 구등분한 다음에 센터 버릴 거잖아. 그럼 또 남은 넓이의 9분의 8만큼만 남기겠다는 얘기인 거니까 결국 우리가 만들었어야 되는 이 등비수열은 첫째 항 72로 하면서 공비를 9분의 8로 하는 등비수열처럼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등비수열처럼? 아니야. 등비수열로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질문 10번째 시행. 10번째 시행이면 당연히 10번째 항 뭐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10번째 항은 10 넣고 계산하자. 72 곱하기 10 넣어주면 9의 9제곱분의 8의 9제곱이 정답이 될 건데 묻고 있는 모양은 이걸 3의 거듭제곱분의 2의 거듭제곱으로 바꿔달라니까 뭐 맞춰주기만 하면 되지. 맞춰볼게. 72는 8, 9, 72 8이면 2, 3개 9면은 3, 2개 9의 9제곱은 3의 제곱의 9제곱이니까 3의 18제곱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의 9제곱이면 27제곱. 그래서 최종 정답은 3, 2개 빼버리면 16개분의 2는 27개랑 3개를 곱셈이니까 더하는 거죠. 2는 30개라고 말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3의 16제곱분의 2의 30제곱이니까 P 플러스 Q의 결과를 46이라고 말해주면 되겠네요. 자, 문제 혹시 이해를 못했다거나 이해는 했지만 문제가 안 풀리는 친구들이 있다면 필기하시고 조금만 기다릴 테니까 필기하시고 또 한번 해보자고. 뭔가 눈치 보니까 등비 수열에 일반항 구하는 방법, 등비 중항 이용하는 방법, 좀 이따 질문 받게 될 등비 수열에 확보하는 공식, 이거 제대로 안 한 친구들이 느낌이 있다 지금. 외울 건 외워야 돼. 같은 페이지 질문 한번 더 받아볼까? 68번 한번 가볼게요. 문제 또 천천히 읽고 이해해보자고. 어느 제과점에서는 빵의 배당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무게를 그 당시 무게에서 20%를 줄여서 빵의 가격을 실질적으로 인상하려고 한다.
이 방법을 3번 시험하면 빵에, 야, 이 문제 아무도 못 풀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해해볼까? 빵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빵의 무게를 줄이겠대. 그럼 실제로 빵의 값을 올리는 거야? 유지하는 거야? 빵의 값 올리는 거죠. 이런 제과점이나 제과류 같은 이런 과자 같은 거 만드는 회사들이 이런 짓 많이 하지. 내용물을 줄여. 가격은 그대로 하고. 물가 인상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뭐 요새도 그러더라고. 과자나 가격 보면 진짜 그냥 깜짝 놀라죠. 아무튼 뭐 문제 집중하자. 20%만큼 줄여서 빵의 가격을 실질적으로 인상하려고 한다. 이런 시행을 3번 하게 되면 빵의 단위 무게당 가격은 처음에 몇 배가 되겠느냐. 그럼 시작합니다. 이 문제는 아마 문제 위에서도 식세우는 게 어렵지 않을까 싶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설정할게. 현재 빵 1g 단위도 뺄까? 단위 없으면 더 허전하잖아. 1kg이라고 1kg이라고 하지. 이게 네, 1이라는 건 선생님이 만든 숫자예요. 뭐 1g이든 10kg이든 100g이든 상관없어. 그냥 1kg이라고 할게. 1kg의 가격을 A1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는 빵 1kg 구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A1이야. 그런데 이 빵 만드는 업체가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가격은 그대로 유지를 할 거랍니다. 양아치 짓을 하는 거야.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무게를 줄여. 근데 무게를 얼마큼 줄인다고 했냐면 20% 줄인다고 했거든. 그럼 얘들아 20% 줄이면 내가 이제부터 A1에 살 수 있는 빵의 무게는 얼마지? 20% 줄이니까 0.8. 그렇지. 0.8kg. 무게로 따면 뭐 그램으로 그럼 800g이 되는 거죠. 계산 필기 잘해놔. 좀 이따가 1kg에 20%를 줄인다는 건 얘들아 바꿔 생각하면 80%만큼만 남긴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20%니까 100분의 20 곱하는 거 아니야. 100분의 20은 사라진 무게를 말하는 거고 사라진 무게를 제외한 나머지를 내가 가져가는 거니까 단위를 잘못 잡았나? 0.2kg을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0.2가 줄어든 0.8kg을 내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1kg을 A1 주고 샀었던 걸 이제는 0.8kg을 A1을 주고 사게 되는 거지. 똑같은 방법으로 갈 겁니다. 그럼 2회 시행을 합니다. 여전히 가격은 A1이에요. 가격은 안 바뀌어. 그런데 자꾸 무게를 줄여. 또 이 녀석의 칠판봐. 이 녀석의 20%를 줄일 거야. 그럼 이 녀석의 20%는 여기다가 곱하기 100분의 20 해주면 돼. 그게 20%야. 그런데 내가 사가는 양은 20%를 제거한 나머지를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단위 적지 말자. 1 곱하기 100분의 80만 가져갔었거든 원래. 그런데 한 번 더 하는 바람에 이 녀석에 또 20%가 날아간 80%만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한 번 더. 3회 시행을 하게 되면 이 녀석에 이제 줄여서 적을까? 이 녀석에 세제곱만큼을 가져가게 되는 거지. 그치? 이만큼의 또 20%. 그러니까 이만큼의 80%만 내가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격은 이 회사는 A1을 받고 있는 중인 거죠.
됐죠. 그래서 정리할게. 100분의 80 역분하면 5분의 4, 5분의 4, 5분의 4의 세제곱이니까 125분의 64만큼을 가져가는데, 다시 125분의 4 맞지? 그럼 125분의 64 맞죠? 125분의 64 kg을 가져가는데 내가 A1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가격이 얼마나 오른 건지 계산해볼까? 해볼게. 이만큼을 가져가는데 A1이 필요해. 그럼 공간이 좀 부족한데 그래도 필기는 좀 예쁘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야? 얘를 1kg으로 바꿀 거야. 얘를 1kg으로 바꾸려면 여기다가 64분의 125 곱해야 돼. 64분의 125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1kg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64분의 125를 곱해서 1로 만들면 여기다가도 64분의 125를 곱해야 되는 거니까 A 곱하기 64분의 125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비교가 되는 거지. 옛날에는 1kg 사는데 내가 A1만 있었으면 되는데 지금은 1kg을 사려면 A1에다가 이만큼, 이건 대충 얼마야? 거의 2에 가까운 숫자 아니야? 2보다 조금 작겠구나, 그지? 한 1.9 정도 되려나? 아무튼 이 지금 가격 올리는 걸, 가격은 올라가지 않았지만 무게를 20%씩 3번 줄이는 바람에 확인을 해보니까 예전에는 1kg에 A1만큼만 드리면 됐던 걸 이제는 1kg 사는데 원래 드렸던 가격에 거의 2배만큼을 드려야지만 물건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가격이 엄청 올랐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 1068번 질문은 뭐였냐면 같은 무게, 단위 무게라는 건 같은 무게를 말하는 거거든, 얘들아. 같은 무게만큼을 살려면 들어가는 비용이 몇 배가 늘어나느냐? 정답은 얘가 되겠지. 64분의 125배. 64분의 125배만큼 가격이 늘어난다고 말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정리할 때 앞서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했던 문제들, 별말 안 했던 문제들이 우선이야. 그런 거 먼저 우선으로 하고 그런 다음에 이런 것까지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하는 게 맞다는 거지. 이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고 선생님이 문제 풀면서 보다가 이런 말이었구나 하는 걸 이해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전히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이런 문제를 꼭 알아야겠다는 욕심 부리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자기가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건 그 앞쪽에 있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했던 또는 문제 풀면서 별말 없이 넘어갔던 그런 문제들 먼저 해결하고 하라는 얘기예요. 필기하시고 한 문제만 더 질문 받고 쉬는 시간 갖자 우리도. 응, 40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40페이지 선생님이 도와줬으면 하는 문제 있는 사람? 없습니까? 41페이지 질문 70 우리 72번까지 하고 좀 이따 다시 질문 받도록 하자. 등비주얼 3, 12, 48, 192 3, 12, 48, 192 그럼 바로 끊자. 왜? 할 거 있잖아. 이렇게 나가는 수열의 n번째 항은 첫째 항 3이고 확인이 됐거든. 계속 40 곱해 나가는 등비수열이라는 거. 자, 등비수열의 n번째 항 찾아놨습니다. 이제 문제 더 읽어볼까? 그런 수열에 n항까지 합을 SN을 읽지 마. 그러면 거기까지 읽고 끝내. SN 구하면 되잖아. 뭔데?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거 똑똑해서 하는 거 아니지? 외워서 하는 거야. 그치? 똑똑한 사람은 저식 세우고 멍청한 사람은 저식 못 세우는 거 아니야. 외운 사람은 세우는 거고 못 외운 사람은 못 세우는 거라고. 등비수열을 확보하는 공식이 저렇습니다. 한 번 더 적어줄게. 등비수열의 n번째 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 제곱. 등비 수열이 맞다면 등비 중항을 제곱한 결과는 양 옆의 항들의 곱과 같다.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은 공비가 1일 땐 쓸 수 없지만 공비가 1이 아니라면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여러분들이 일단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풀고 여러분들이랑 과제하면서 써야 되는 식이 적어있단 말이야. 그리고 한마디만 하자. 등비수열은 자꾸 학생들이 어디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을 만드느냐. 봐봐. 등비수열의 n번장을 찾을 때는 공비의 n-1 제곱으로 등비수열의 n번장을 만들거든. 그런데 이게 워낙 머릿속에 깊이 박히다 보니까 잘 봐. 등비수열의 n항까지 구할 때도 여기다가 n-1을 적는 친구들이 있어. 아니야. 확실하게 등비수열의 n번장을 구할 때는 공비의 n-1 제곱으로 계산하는 게 맞아. 그런데 등비수열의 n항까지 합을 구할 때는 여기다가 n-1 제곱을 적는 게 아닙니다. 얘랑 똑같은 숫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n번장을 찾을 때만 여기다가 찾고자 하는 항에 1만큼 적은 숫자를 집어넣는 거지. n항까지 합을 구할 때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숫자는 n-1 제곱이 아니라는 거 명심해. 여기다가 n-1을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요. 저게 등비수열의 n항까지 합이야. 정리도 할 수 있겠네. 분모 3이니까 약분 찍찍 해버리면 1가 남겠구나. 이게 등비수열의 n항까지 합이겠네. 말해볼게. 얘들아, 여기다 1 집어넣으면 S1 구하는 거야. S1 1항까지 계산한 거 4 빼기 1 3 맞지? 한 번만 더 해볼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S2 구하는 거야. 1항 더하기 2항 구하는 겁니다. 2 집어넣으면 16 빼기 1이니까 15. 1항 더하기 2항이 15 되는 게 맞다는 거죠. 한 번만 더 해볼게. 3 집어넣으면 S3 구하는 거야. S3가 뭐야? 1항 더하기 2항 더하기 3항이야. 그럼 3 집어넣기 63 마이너스 63. 요거 3개 더하기 아마 63 나올걸요?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지금. 내가 계산한 식이 그걸 구한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 이때 SK가 뭐 SN 찾았는데 SK 구하는 거 뭐 개껌이지 뭐. SK가 뭡니까? K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4에 K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쪽에 SN이니까 SK는 뭐? K번째 항까지 합. 그럼 N자리에 K 넣어주면 K번째 항까지 합 나오는 거잖아. 저기 1023. 그럼 넘기면 1000 얼마 되는 거야? 1024. 1024는 2의 몇 제곱이죠? 2의 10제곱. 2의 10제곱이면 4의 몇 제곱이 되는 거지? 5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그럼 다음 문제 또 봐. K값 찾았어. 이제 뭐 해야 돼? 그 K값 찾는 거네. 그럼 이제 끝내면 되는 거죠. 수고들 했어. 조금 쉬었다가 쉬는 시간 한 10분 정도 가줄게. 뭐야? 필터 가지고 들어갔어 지금 교실에? 네. 어? 네. 가지고 들어갔다고? 모르겠는데. 아, 없어. 왜 갖고 들어간 거야? 자, 다시 가보자고. (41페이지) 질문 더. 73번. 73번? 73번 봅시다. 첫째 항이 1,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일 때 여기까지. 첫째 항은 1이고 공차는 2.
그 수열의 이름이 AN이면 AN은 공차 N 첫째 항 1 나오게 처리만 해주면 AN은 끝나죠. 계속 읽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수열은 3의 AN제곱. 얘들아, 이제부터는 수열의 이름이 이렇게 생겼대. 이거 뭐야 이거? 첫 항 3A 원제곱, 두 번째 항 3의 A2제곱, 세 번째 항 3의 A3제곱. 이렇게 가는 수열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듭제곱은 방금 찾았던 등차 수열을 이용해서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넣어주면 되겠지. 따라서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진 수열의 정체는 3의 2n-1제곱으로 말해주면 되겠죠. 됐지? 보니까 이게 얘들아, 이게 무슨 수열이냐? 이거 등비 수열이야. 한 방에 옳은 대답 한번 해볼까? 등비 수열. 첫 번째, 이 수열의 첫째 항. 첫째 항 누구게? 지금 만든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수열이 내가 찾는 수열의 n번째 항이야. 첫째 항 누구야? 3이요. 첫째 항 3이죠. 아, 첫째 항 어떻게 하면 돼? 1만 넣어주면 되잖아. 1만 넣어주면 돼. 1 넣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식의 1 넣은 게 첫째 항, 2 넣은 게 둘째 항, 3 넣은 게 셋째 항이 되는 거야. 어떤 수열? 이런 모양의 수열이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첫 번째 항은 n에 1 넣어주면 된다. 그래서 3. 그럼 공비는 얼마일까? 저거 공비 얼마지? 얘 봐봐, 얘. 여기 내가 만든 수열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때 공비는 n이라고 하는 숫자 아래쪽에 붙어있는 게 공비다. 그럼 지금도 n이라고 하는 숫자 아래쪽에 붙어있는 얘가 공비가 되는 거야. 얘가 공비 얼마? 공비 9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맨날 등비수열의 n번장을 이렇게 예쁘게 표현해야지만 첫째 항도 대답하고 공비도 대답해야 할 수 있는 학생들 말고 저런 모양에 어울릴 만한 식이 나오면 이렇게 생긴 식을 보고서도 아 이거 첫째 항 자리에 이거 안 없으면 어때? 그냥 내가 보고 있는 식에다가 1만 넣어주면 첫째 항 나오는 건데 뭐. 또 공비도 저 모양에 어울릴 만한 식을 예쁘게 만들어주면 공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식의 n 아래쪽에 붙어있는 이 숫자가 공비를 의미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굳이 얘를 쟤처럼 바꾸지 않아도 첫째 항과 공비 예쁘게 찾을 수 있는 게 맞다는 거지. 잘 봐. 선생님이 하지 않기를 바라는 풀이 보여줄게. 이거 첫째 항과 공비 찾고 싶어서 욕심을 부리는 학생들이 있어. 아 이렇게 만들어 봐야지. 이렇게 만들어내야 첫째 항도 보이고 공비도 보이는 학생들이라면 얘 만들어 볼게. 3에 일단 무조건 여기가 n-1 되도록 고집하는 학생들이거든. n-를 되게 하려면 2로 묶었을 때 얘들아 얘를 2로 묶었을 때 n-을 되게 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돼 있어야 되겠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줘야겠지. 그럼 원래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 한다는 건 여기다가 1을 더 뺀다는 얘기거든? 여기다가 1을 뺐다는 얘기야. 그럼 다시 1을 더해야겠지. 그럼 봐. 3의 1제곱은 앞으로 빼. 천천히 할게. 요거는 미리 빼놔. 어차피 이거 두 개 다시 더하면 이게 될 테니까. 그래서 3에 2n-에 있는 2를 묶어주면 이렇게 될 거고 정말 무조건 예쁜 모양으로 만들고자 하는 친구들은 어찌됐든 이렇게 만들 수는 있겠죠. 맞지? 3의 제곱 계산하면 그럼 여러분들이 저기 외우고 있던 등비수열의 n번째 구하는 모양이 예쁘게 만들어졌네. 그러니까 아 이제 드디어 내가 첫째 항이 3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공비가 9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됐구나. 그거 좋은 풀이가 아니란 얘기예요. 모양을 봐.
등비수열의 모양은 그냥 이렇게 생기면 돼. 그런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모양도 다른 거 아니야. 다른 거 아니야. 뭐가 다르지 않아? 누군가의 n을 이용한 거듭 제곱 들어가 있는 거잖아. 누군가의 n을 이용한 거듭 제곱이 들어가 있다면 얘도 등비수열이 맞다는 거지. 대신 이렇게 만들어진 식을 곧 죽어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등비수열의 n번장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예쁜 식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첫째 항 공비로 읽어주는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 상태에서 읽으면 돼. 다시 간다. 첫째 항 굳이 이렇게 만들지 않더라도 첫째 항은 1만 넣으면 끝나. 1만 넣으면 계산되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닙니다. 공비 이렇게 만들어야 공비가 9인 게 보여? 아니라고. 이 식 안에서도 n이라고 하는 숫자 아래쪽에 붙어있는 이 전체를 공비로 봐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야. 꼭 이 모양으로 만들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필긴 하되 여기다 적어놔. 이럴 필요 없다고. 조금 있다가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읽어내는 게 좋은 풀이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야지. 얘들아 이거 무슨 수열? 저거 무슨 수열이야? 저거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이야. 첫째 얼마게? 2분의 첫째는 2분의 1입니다. 1만 넣으면 끝나. 공비 얼마게? 2에 4. 공비는 16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식의 모양이 등비수열의 모양과 비슷하게 주어졌다면 굳이 이걸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 제곱으로 만들어내지 않아도 여기다가 1 집어넣어서 첫째 항 찾을 수 있고 n 아래 붙어있는 전체 숫자를 공비로 생각해주면 된다. 그걸 항상 이런 모양으로 만들 이유는 없다는 뜻입니다. 한 번 더. 이거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야. 첫째 얼마게? 첫째는 9분의 4예요. 공비 얼마야? 공비도 9분의 4야. 첫째 항도 1 넣어서 계산한 결과니까 9분의 4. 공비도 9분의 4. 이게 봐. 이거를 무조건 이렇게 만들려고만 욕심 부리는 친구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만들면 그렇게 돼. 안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거 저런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씩 바꿔나가다 보면 이렇게 정리되는 거 맞거든? 그래서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9분의 4인 거 확인할 수 있는 게 맞지만 그렇게 하는 시간 자체가 낭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보고 바로 대답해주면 되는 거예요. 등차수열도 예를 들어줄까? 얘들아 아니 꼭 등차수를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첫째 항 3이고 공차가 4이고 보는 친구들 아마 없을걸 여기? 저렇게 해야지만 첫째 항과 공차 보는 사람 없잖아. A, N이 그냥 1차식의 모양만 지키고 있으면 그냥 이 상태에서도 여러분들 알 수 있잖아. 공차가 2가 되고 첫째 항이 8이라는 거. 아니 꼭 이런 모양으로 지켜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 계속 배워왔거든. 등비수열도 그래. 등비수열도 꼭 이렇게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 제곱의 모양을 만들지 않더라도 그런 모양과 비슷한 식이 주어져 있다면 첫째 항은 1 넣어서 공비는 n 아래쪽에 붙어있는 전체 숫자를 공비로 잡아주면 된다는 얘기야. 꼭 그렇게 해주세요. 선생님이 지금 주저리 시간 투자한 거 아깝지 않게. 아무튼 됐습니다. 여기까지 읽었어. 계속 읽어볼게. 그렇게 만들어진 수열의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은 끝났네. 이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 수열의 정체가 이건데 이 수열이 등비수열이라는 거 알았고 등비수열의 첫째 항과 공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찾아냈다면 이제 질문. 그렇게 만들어진 수열의 1항부터 10항까지 합이니까 갑니다.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명심해.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n-1이 아니야. 10-1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랑 똑같은 숫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8분의 3 곱하기 밑이 3으로 바뀌었네. 다시 8분의 3 곱하기 3의 20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인 것 같네요.
여기 잠깐 할까? 여기 노란색으로 적혀있는 거 중요해서 필기한 게 아닙니다. 저걸 할 필요가 없는데도 하는 친구들을 경계해서 지금 적어준 거야. 이런 노란색의 진행 절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식 보고서 바로 등비 수열이랑 판단할 수 있고 첫째 항 찾을 수 있고 공비 찾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 자, 또 질문? 76번 다시 가볼게. 등비수열이 있대. 등비수열이 있대. 문제에 있는 거 그만해. 등비수열이 있대. 그런데 등비수열이 첫 장이 누군지 공비가 누군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 그럼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놓자. 내가 지금 등비수열이라는 것만 알고 있지 뭐가 뭔지 아무것도 알고 있는 정보가 없잖아. 그러니까 첫째 항도 A1으로 공비도 얼로 감춰놓으면 되겠죠. 어쨌든 저런 수열에 계속 갑니다. n항까지 합과 2n항까지 합이 각각 20과 30이다. 그럼 하자. Sn 식 적어볼게. 얼마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어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게 20이래. 이게 Sn이야 얘들아. 두 번째 S2n 공식 써주지 뭐.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어의 2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이게 30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연립방정식의 풀이. 연립으로 푸는 거죠. 그런데 연립에서는 얘들아 등비수열일 때는 곱 또는 나눗셈 위주로 풀라고 얘기했어요. 등차 수열을 연립방정식 풀 때는 덧셈이나 뺄셈 위주로 풀지만 등비 수열을 연립으로 풀 때는 곱셈이나 나눗셈으로. 그래서 선생님은 또 뭐 할 거냐? 나눌 거야. 첫 번째 방정식과 두 번째 방정식을 좌변을 좌변끼리 나눌 거고 우변도 우변끼리 나눌 겁니다. 좌변 우변 똑같은 식이니까 나눠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렇게 나눠봤더니 얘들아 나누면 얼-1, 얼-1, A1 약분되고 분모 쪽에 이건 약분 안 하고 생략 안 하고 적을게. 이렇게 남아요. 이게 좌변의 분모가 좌변의 식이 좌변끼리 나눴을 때 남게 되는 식이 쟤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럼 우변끼리 나눈 결과도 30분의 20이 되는 걸 테니까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지. 그리고 언제야 이거 배운 거? 중학교 2학년이야 3학년이야? 언제부터 배웠는지는 뭐 확실하게 말은 못하겠지만 이거 합차공식 됐지? 이게 뭔데? 어의 n제곱을 제곱한 거야. 이게 누군데? 1을 제곱한 거야.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공식 돼. 그래서 한 번은 n제곱과 1을 빼주고 한 번은 n제곱과 1을 더해주면 되는 거. 그랬더니 어의 n제곱 마이너스 1조차도 약분이 되네. 이거조차도 약분이 돼. 그래서 말로 할게. 따라서 어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1이 3분의 2란 얘기니까 어의 n제곱 플러스 1은 2분의 3이 된다는 걸 알게 되죠. 분모분의 1이 3분의 1, 2라면 분모는 2분의 3이 돼야 되는 게 맞겠지. 그래서 결론 어의 n제곱은 2분의 3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1이 되어야 한다. 어의 n제곱은 2분의 1이 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현재까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다시 시작합시다. 등비수열이래. 그래서 아무것도 얘기 안 나왔길래 그냥 등비수열에 n번짝만 잡아놨고 그 녀석이 n항까지 합과 2n항까지 합이 각각 20과 30이 나온대. 그래서 등비수열에 n항까지 합 구하는 공식 20 2n항까지 합을 구하는 공식이 30 적어놨어. 그런 다음에 이제 연립방정식 풀이 준비하는데 이런 건 센스야. 팁이기도 하고 나눴어. 나눴더니 찍찍찍찍 다 날아가고 얘분의 얘만 남았는데 심지어는 이것조차도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바람에 좌변끼리 나눈 최종 결과가
적진 않았네. R의 n제곱 플러스 1분의 1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우변끼리 나눈 결과랑 같았던 거고, 그걸 조금만 더 정리했더니 R의 n제곱이 2분의 1이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이제 문제 더 읽으면 되겠죠. 더 읽어보자. 뭘 원하고 있는지. 1076번이죠. 계속합니다. 이때 질문. 3n항까지 합을 찾아라. 그럼 또 공식 적어야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3n제곱 마이너스 1. 이게 이 문제가 원하는 S3n입니다. 근데 우리가 찾은 게 생각보다 많이 부족하네? 그지? 부족해. R의 n제곱 집어넣어봤자 R의 n제곱의 세제곱이잖아. 그럼 여기가 8분의 1이라는 건 알 수 있겠네. R의 n제곱 2분의 1에 세제곱 말하는 건 8분의 1. 근데 나머지를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또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 체크 좀 하자. 요거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과정과, 내가 이거 한 줄만 더 적어볼게. R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R의 3n제곱 마이너스 1은 R의 n제곱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여러분들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인수분해하는 공식 고1 때 배웠고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잊어버렸다면 또 해. 또 여기다가 필기해놔. 기억 안 나는 친구들. 잊어버릴 때마다 기억하는 게 현명한 친구들이지.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거 쓸 수 있는 거죠. R 3n제곱은 R n제곱의 세제곱이니까 뒤에 있는 1은 1의 세제곱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들아 이거 인수분해가 어떻게 될 거냐. R의 n제곱 마이너스 1 하나에다가 R의 n제곱을 제곱한 2n제곱 곱한 거에 부호 플러스로 바꾼 R의 n제곱, 그리고 뒤에 건 1의 제곱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것도 등비수에 대해서는 되게 자주 사용이 되니까 오랜만이긴 하지만 다시 외울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해야 문제가 풀리거든. 그럼 여기 여러분들이 예쁘게 할 수 있지? 뭘 찾아내느냐. 여기 좀 봐봐. 요거 인수분해할 때 이렇게 될 건데, 어쨌든 인수분해하고 보니까 여기 좀 볼래? 이게 SN이랑 같은 식이죠. 여기가 SN이야 얘들아. 이게. 그래서 빨간 네모친 부분이 얼마라고? 20입니다. 20. 빨간 네모친 부분이 20이고 거기에 남아있는 게 누구냐? R의 2n 더하기 R의 n 더하기 1만 남아있는 거죠. 그럼 R의 n제곱이 2분의 1이니까 계산 한 번만 더 멈출게. 그냥 R의 2n제곱은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 R의 n제곱은 그냥 2분의 1 더하기 1. 그래서 요거 계산을 끝내면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겠지. 이런 문제도 등비시열 확보하는 문제에서 좀 단골 문제로 나오거든. 여러분들 내신 문제도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SN과 SEN을 알려줘. 요게 특징이야. 항상 2배로 알려줘. 2배로. 왜? 합차공식 쓰게 해주려고. 문제에 나오는 꼬라지가 매번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공식을 적어주고, 당연히 등비수열을 통한 연립방정식은 나눗셈을 위주로 풀어라. 또는 곱으로 풀어라. 그렇게 정리하게 되면, 그런데 정리할 때 필요한 거 있어. 합차공식.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것도 맨날 3배 하는 거야. 1배랑 2배에 대한 정보 알려주고 3배짜리에 대한 합을 구하는 문제를 원합니다. 그럼 그때도 S3n을 구하긴 구하되 식을 적되 그 식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특히 이거 세제곱 빼기 세제곱에 대한 인수분해 결과를 쓰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와 새롭게 구해낸 정보를 통해서 원래 문제가 알려준 것과 내가 찾아낸 걸 통해서 정답을 유도해낼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문제고 필수 유형의 문제죠. 이런 문제들은 못 푸는 친구들이 한 명도 있으면 안 된다. 잘하는 친구는 물론이고 잘 못하는 친구들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습들 잘해. 필기할 시간 줄게.
공기가 너무 건조해야 코가 그냥 바짝바짝 마르. 뭐 왜 그런 거예요? 응? 히트는 더 건조해져요. 히터 키면? 당연히 물기가 없는 공기가 나오니까 건조하지. 바보냐? 그 에어컨 틀면 에어컨은 그럼 에어컨은 건조하진 않지. 피곤해. 호환이 완전 지금 사막이야, 사막. 답답해. 자, 갑시다. 같은 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77번. 77번도 한번 또 연습해볼까요? (77번) 미줄거나 등비수열이라는 말 분명히 했습니다. 1항, 3항, 5항, 7항, 9항.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식은 1항부터 홀수번장만 9항까지. 자, 물어볼게. 얘들아, 이거 무슨 수열이지? 이거 등비 수열이야. 일단 적어볼까? 얘들아, 이것도 등비 수열 맞습니다. 첫째 항 누구야? 첫째 항은 얘가 첫째 항이죠. 얘가 첫째 항이 되는 거고, 공비는 누가 되는 거지? 공비는 생각해봐 얘들아. 지금 문제가 AN이 등비수열을 했거든. 그래서 공비를 얼로 잡았거든. 그런데 봐, 첫 장에서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 공비를 얼 해주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수열은 두 개 항씩 건너뛰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공비가 한 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공비가 두 개가 필요해. 공비가 두 개, 공비 두 개, 공비 두 개.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 수열을 등비수열로 볼 때는 공비가 얼 제곱이 돼야 되는 거죠. 다시 AN 자체는 여기 가려면 공비 한번 곱하는 거 맞아. 이것도 얼 한번 곱하면 돼. 내가 잡은 식이 이렇게 잡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 합은 봐봐. 얘가 첫 장이고 얘가 둘 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첫 장에서 둘 장으로 가려면 한 번에 두 칸을 건너뛰어야 되니까 공비가 두 번 필요한 거지. R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식 세운다. 등비수열 합하는 공식 쓸 거야. 갑니다.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 몇 개야? 항 5개니까 5제곱 마이너스 1. 이게 4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이 이거였는데 선생님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등비수열은 1항 더하기 2항 더하기 3항 더하기 4항 더하기 5항 더하기에서 9항까지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두 개씩 건너뛰어서 만든 5개의 항의 합. 그러니까 얘도 분명히 등비수열은 맞아. 다만 그 등비수열이 첫째 항은 A1도 맞아요. 다만 공비가 두 개씩 넘어가고 있는 항들의 합이니까 공비를 얼로 보는 게 아니라 얼 제곱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야. 계속 갈게. A2 더하기 A4 더하기 A5까지 또 갑니다. 이것도 등비수열이 맞아. 대신 명심해.
지금 내가 더하고 있는 수열의 첫 항은 얘가 첫 항이에요. 응? 이 수열의 두 번째 있지? 그 두 번째이 여기서는 합을 구할 때 사용되어야 되는 첫 번째이 된다는 거고, 당연히 이것도 공비는 두 개씩 건너뛰고 있으니까 얼 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간다.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에 A1 적으면 난리나. 지금 수열의 첫째 항은 A2예요. A2가 첫째 항이고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 5개니까 5제곱 마이너스 1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게 8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녀석과 이 녀석 가지고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된다고. 풀 때는 또 나눗셈 해주면 되게 편하겠네. 나눠볼까? 나누면 얼제곱 마이너스 1, 얼제곱 마이너스 1, 얼의 열제곱 마이너스 1, 얼의 열제곱 마이너스 1 날아가게 되고, 남는 게 A2분의 A1만 남겠네요. A2분의 A1만 남겠어. 이건 생략 없이 적을까? A2분의 A1이 남았는데 그게 8분의 4가 되더라. 근데 얘들아, 여기 있는 A2가 뭐야? 등비수열에서 첫째 항 곱하기 공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A1 얼분의 A1이니까 A1도 약분되고 얼분의 1만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등비수열의 공비가 2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공비가 2. 됐죠? 그럼 뭐 문제 구하는데 필요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구해도 올까 그냥? 시간 낭비일 수도 있긴 한데 해볼게. 공비가 2면 얘들아 어디다 갈까? 나 여기다 갈게. 공비가 2면 4 빼기 1이니까 3 넘겨주면 여기 12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다음 여기가 2니까 2의 제곱 4 맞지? 2의 제곱 4의 5제곱 2의 10제곱이니까 1023에 아까 넘긴 게 12였으니까 필요한 것 같지 않다 왠지 느낌이. 첫째 항은 1023분의 12라고 말해주면 되겠네요. 이거 3으로도 약분되는구나. 3으로도 약분하지 뭐. 3으로 약분하면 341분의 4가 첫째 항이겠네. 필요한 것 같지 않네. 보니까 이런 숫자 웬만하면 수학에서 건드릴 만한 숫자는 아닐 것 같은데 요거까지만 구하면 되는 거였나봐. 계속 할게. 1077번 문제 계속 봐. 그러네요. 그래서 공비만 찾으면 되는 문제였던 거니까 2번을 정답으로 해주면 되는 거였겠지. 그 다음 등비수열을 옳게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의 특징 볼래? 어떤 풀이도 가능한지. 잘 봐. 얘보다 얘가 얼이 하나 더 많아. 얘보다는 얘가 얼이 하나 더 많아요. 다 똑같아. 항의 개수도 5개씩 똑같고. 그럼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봐. 이 지금 두 번째 식 있지? 이 두 번째 식은 얘랑 똑같이 할 수 있다고. 이 두 번째 식을,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식을 얘들아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A7 A9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할까? 이게 뭔지 알아? 이게 A1 얼이야. 이게 뭐냐면 A3 얼입니다. 얘가 A5에다가 얼 한 번 더 곱한 거, 얘가 A7에다가 얼 한 번 더 곱한 거, 얘가 A9에 얼 한 번 더 곱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적은 식에다가 얼 한 번씩만 더 곱해진 게 얘라는 뜻이야. 이게 8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봐. 굳이 이렇게 등비수를 합구하는 식 적지 않아도 싹 다 날아가는구나. 그래서 얘분의 얘는 이거하고 이거 약분돼서 날아가니까 좌변끼리 나누면 얼분의 1만 남는 거구나. 얼분의 1이 8분의 4가 되는 거니까 얼이 2가 되는 거겠구나.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을 고지고대로 적용시키지 않아도 등비수열의 특징만 이용해서도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한 공비를
찾아낼 수 있게 된다는 거. 실력이 좋은 친구들은 이렇게 등비수열의 합 적진 않겠죠. 바로 이렇게 풀어버리는 친구들이 조금 더 선생님 입장에서 보기에는 얘는 등비수열 웬만큼은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 줄 수 있는 풀이가 되는 거겠지. 하지만 지금 우리가 먼저 연습해야 되는 건 이게 맞아요. 저 지금 시계 맞는 거지? 네. 사십일 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없어요. 자 그럼 얘들아 개념 설명 하나만 하고 일단 저녁 먹으러 가자. 자 봐, 등비수열의 SN 구하는 공식 한 번만 더 가볼까? 얼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그냥 A로 적을게요. A 곱하기 공비의 한개수 제곱 마이너스 1로 계산해주면 돼. 그런데 내가 이걸 풀어볼게. 이게 어떻게 정리되느냐? 얼 마이너스 1분의 A 곱하기 얼의 n제곱에다가 빼기 얼 마이너스 1분의 A로 정리가 됩니다. 뭐 별거 한 거 아니야. 이거 분배한 다음에 분배해서 얻은 첫 번째 분자를 따로 분수로 적어주고 분배해서 얻은 두 번째 분자를 분모 똑같이 R-1을 이용해서 두 번째로 분리한 것 뿐입니다. 요 모양을 봐. 이 모양을 보세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SN은 확인해 보니까 등비수열의 SN 확인해 보니까 꼬라지가 이렇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다고? 어떤 숫자 곱하기 얼의 n제곱 더하기 어떤 숫자로 생겼습니다. 복수 같이 갈 거야? 등차 수열의 SN은 n에 대한 2차식으로 주어지지. 등비 수열의 SN은 항상 모양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명심해. 선생님 이거 꼭 알아야 되나요? 아니야, 몰라도 돼. 선생님이 몇 번을 말해? 벌써 한 20번 이상 말한 것 같은데.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등차 수열의 SN이 2차식인 거 몰라도 좋아. 등비 수열의 SN이 저렇게 생긴 모양이 나온다는 거 몰라도 좋습니다. 다만 그걸 모르는 친구들은 이것만 확실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어떤 문제든지 풀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조금 더 걸려. 그게 단점이야. 등차 수열의 SN이 n에 대한 2차식이라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 방법을 이용하지 않아도 AN을 찾을 수 있거든. 응? 맞잖아. 왜 또 해? 누군가는 이걸 AN을 찾을 때 봐. SN에다가 SN-1을 빼가지고 여기다가 n-을 집어넣은 SN에서 SN-을 빼가지고 거기다가 또 조건을 두 번째부터만 쓰기로 하고 첫째 항은 S1이니까 1 집어넣었더니 첫째 항은 5가 나오고 그런데 여기서 정리한 식에다가 1 넣어봤더니 5가 나올걸? 그래서 그렇게 찾은 AN을 정답으로 매기는 친구가 있다면 2차식이 등차의 합인 걸, 특히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을 때의 2차식은 완벽한 등차수열의 합인 걸 알고 있는 친구들은 바로 풀지. 이거 공차의 절반이니까 첫째 항 5 나오게 하려면 그냥 진짜 빠른 친구들은 1초, 2초 만에 끝나. 많이 걸려봤자 한 10초? 그렇게 빨리 푸는 방법이 있다는 거잖아. 그치? 등비수열도 마찬가지야. 등비수열도 내가 보고 있는 SN의 모양이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어. 그런데 이 모양, 주어진 모양을 보고 내가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걸 눈치를 못 챘어. 상관없어. 이렇게 풀면 끝나. 그렇게 해도 AN 나오거든. 등비수열의 n번째 나옵니다. 나오니까 그냥 계산하면 되겠지만 계속 말하지만 우리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시간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한다. 거기다가 하나만 더 기억하자. 이때 얼의 n제곱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 a와 뒤에 더해져 있는 숫자 b가 a와 b가 분명히 0이 되더라. 더해지면 이게 등비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식의 모습입니다.
좀 이따 저녁 때 이어서 할 건데 이해 한번 들어볼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SN이 만약에 SN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해볼까? 그럼 이걸 가지고 그냥 원칙만 지키는 친구들은 SN에서 여기다가 n-를 넣은 걸 빼가지고 정리를 막 할 거야. 말했지? 그래도 정답 나온다고. 하지만 저 내용을 같이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은 잘 봐. 4에 n 플러스 1제곱이면 4에 n제곱만 남겨주고 4 한 개짜리는 따로 밖으로 빼버릴까? 그래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게 뭐야? 누군가의 n제곱 앞에 더해져 있는 숫자와 그 뒤에 더해져 있는 숫자의 합이 0이면 이거 등비수열이 합이거든.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누군가는 Sn-Sn-로 AN을 구하고 있는 시간 낭비는 아니지만 그렇게 시간을 소요해서 풀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어떤 친구들은 이거 완전히 이 모양에 들어맞는 식이네. 그러니까 이건 등비수열의 합이겠구나. 그럼 여기가 공비니까 공비는 4. 첫째는 1만 넣어주면 되잖아. 1만 넣어주면 돼. S1이 첫 장이거든. 1 넣어주면 얼마냐? 1 넣어주면 16-4니까 12. 첫째 항은 12. 누군가는 이렇게 신나게 계산해서 이 정답을 얻는 반면 누군가는 이 모양 보자마자 한 방에 등비수열의 n번짝을 찾는 친구들도 있더라는 거죠. 이해돼? 이해보다는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저녁 맛있게 먹고 이따가 저녁 시간에 선생님이랑 이어서 같이 하도록 해요.